자, 이 예제는 지난번에 제가 또 설명을 했었던 건데, 장모님과 사이의 의견 대립. 자, 근데 마늘을 찧어서 보관할 거냐, 냉장으로 보관할 거냐. 그런데 지금 제가 본 거는 이 BD 사이의 가정, 또 CD 프라임 사이의 가정입니다. 마늘을 상하지 않게 하려면 마늘을 찧어서 냉동 보관해야 한다. 왜냐하면 마늘을 상온에서 일주일 이상 보관하면 상하기 때문이다. 비슷합니다만은 조금 1년 동안 보관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좀 고쳐봤습니다. 일주일 이상 상온에서 보관하면 상하니까 냉동 보관한다 그랬는데 상하지 않게 하려면 왜 굳이 냉동 보관해야 되느냐, 그 어떤 강점을 적어주는 게 가정으로서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요리에 따라 마늘을 사용하려면 마늘을 통으로 냉장 보관해야 된다. 비슷한 말입니다만은 저는 요리마다 마늘의 형태를 다르게 사용한다. 이렇게 문구만 좀 고쳐봤습니다. 자, 40평 아파트로 이사를 갈 거냐, 아니면 현 30평대 아파트 존에서 그대로 살 거냐, 이제 그런 갈등인데, 딜레마일지 아니면 의견 대립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BD 가정을 제가 좀 봤는데, 5인 가족이 여유 있는 공간에서 생활하려면 40평대 아파트로 이사 가야 한다. 왜냐하면 가족 각각 독립 공간이 생기기 때문이다. 근데 여유 있는 공간에서 생활하려면은 독립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40평대 아파트로 간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은 이 여유 있는 공간 생활과 왜 굳이 40평대 아파트로 가야 하느냐의 이 관계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히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또 이 의견 대립의 관계에서 봤을 때 이런 주장의 근거는 이사 비용은 마련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아파트로 이사를 가자는 거죠. 근데 한쪽에서는 부담이 크니까 가지 말자 이러는 거고. 그래서 이 가정이 어떤 공간의 문제보다는 비용의 문제 쪽에서 접근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이 가정을 어떻게 추려내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그 주입 또는 솔루션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그럼 나중에 이 갈등을 해소할 때 어떤 점에서 이 갈등을 해소할 것인가? 결국은 이 비용의 관점에서 어떤 솔루션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이것도 지난번에 제가 예제로 했던 겁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이제 얼추 보시면 이해가 될 거고, 많은 고객을 만나기 위해서는 당장 고객을 만나러 가야 되고, 수주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객 설득 자료를 보충해야 된다. 예, 좋습니다. 근데 또 제가 가정을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문구만 좀 바꿨어요. 고객 만나는 시간을 내면 더 많은 고객을 만날 수 있다. 그런데 만나는 고객 수는 투입 시간에 비례하기 때문에 당장 고객을 만나야겠다. 같은 말입니다만 문구를 좀 간단하게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자료의 질이 고객 설득을 좌우한다. 그러니까 수주율을 높인다는 것은 이 고객 설득이고, 또 이게 이제 자료이기 때문에 이 두 C와 D 프라임의 인과관계를 설명해 주는 문장으로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지난번에 그 예제입니다. 강의 품질을 개선하려면 사내 강사의 강의 평가를 HARD에 공유하자는 것이고, 또 한편에서는 강사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으려면 사내 강사의 강의 평가 자료를 HRD에 공유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주장의 대립이죠. 자, 근데 여기 이제 가정을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이렇게 공유해야 된다. HRD에 공유해야 된다는 그 가정에는 HRD의 코칭으로 강의 품질을 개선할 수 있다 그랬어요. 네, 좋습니다. 품질을 하려면 공유해야 되는데, 왜냐? HRD가 품질을 더 잘 개선시킬 수 있다. 그 자료를 가지고 개선시킬 수 있다. 근데 이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개선하려면 공유해야 된다. 왜냐? 개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근데
어떤 방법, 어떤 근거로 개선할 수 있다는 건지를 좀 밝혀주는 게 좋아요.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공유해야 된다. 아, 정말? 근데 어떻게 개선한다고? HRD는 우리가 모르는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 등등. 뭔가에 거기에 가지고 있는 부분까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과정을 도출할 때 좋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강사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으려면은 공유하지 않아야 된다 그랬어요. 여기에 이제 두 가지의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낮은 점수나 개선 피드백을 공개하고 싶지 않다. 이거는 사실 가정으로는 좀 약해요. 부담을 느끼지 않으면 공개하지 않아야 된다. 왜? 공개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거는 이 같은 말을 거의 반복하는 거 되죠. 또 부정적인 피드백이 올라오면은 또 공개하고 싶지 않다. 근데 강사들이 부담을 느끼는 것과 공개하는 것과의 어떤 관계죠. 그래서 부정적 피드백이 공개되면 강사의 마음이 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화살표의 가정, 두 욕구와 주장 사이의 인과관계를 항상 생각하면서 가정을 좀 적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 구름도 이제 잘 적어진 구름입니다. 근데 이제 앞에서 제가 사례로 들어드린 여러 가지 구름들이 다 잘 적혔어요. 그러니까 구름은 잘 적혔어요. 근데 이제 지금 오늘은 가정을 중심으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워킹맘이지만 아이를 위해 엄마 역할을 하려면은 내가 저녁 식사를 준비해야 한다. 왜냐하면 근데 저녁 시간에 휴식을 취하려면 내가 저녁 식사를 준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래서 왜냐하면 해가지고 이 글을 읽으면 그렇게 어색한 데는 없습니다. 준비하면 내 마음이 편해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저녁 식사 준비이기 때문이다. 근데 가정에서 좀 조심해야 될 거는 왜 내가 그러면 저녁 식사를 준비해야 되느냐?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 아니, 그것은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또 그것만이 할 수 있는 거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지금 양질의 영양 섭취가 중요한 때라든가 뭐 엄마의 어떤 사랑을 느껴야 되는 그런 시기라든가 뭐 그런 것 등등으로 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잘 하셨는데 제가 뭐 조금 더 그 토를 단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일요일을 행복하게 보내려면은 한편으로는 생각 없이 편안히 쉬어야 되고 그러려면 영화를 골고루 봐야 됩니다. 생각 없이 편안히 쉬려면은 왜 영화를 골고루 봐야 되느냐? 여기에 적혀있는 과정들이 다 그런 대로 맞습니다. 액션 영화는 항상 뭐 생각하면서 볼 필요가 없다던가 생각 없이 볼 수 있다던가 타인의 삶을 배울 수 있고 짧은 시간에 의미도 파악할 수 있고 나에게 큰 선물을 하고 근데 생각 없이 편안히 쉬는데 왜 하필 영화를 보는 거냐? 생각 없이 쉬는 방법은 그냥 잠자는 것도 있고 뭐 머리를 싸매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산책하는 것도 있고 왜 하필 영화냐? 이제 그 이유를 여러 가지 적었는데 맞습니다. 뭐 이렇게 근데 제가 조금 간단히 한번 적어봤어요. 나는 즐거움을 느낄 때 가장 편안하고 영화가 내게 주는 즐거움이 크다. 영화가 나한테 어떤 그 즐거움이 나를 생각 없이 이렇게 만들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제가 그냥 한번 그렇게 가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가급적 이렇게 해서 적어 놓은 거를 조금 더 이렇게 설명이 되는 쪽으로 인과관계가 설명이 되는 쪽으로 문장을 다듬어 볼 필요가 있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충만한 미래를 준비하려면 필독서를 읽어야 된다. 여러 가지가 적혀 있어요. 다 맞습니다. 근데 현재의 필독서는 나의 역량 개발에 큰 도움이 된다. 뭐 이 내용을 제가 축약해서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한번 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운동을 하려면 침대를 구매할 필요가 없고 관절염을 예방하려면 침대 구매가 필요하다. 공통 목표는 건강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일단은 제가 침대 구매가 필요 없다, 필요하다라기보다는 침대를 구매하지 않는다, 구매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적어봤고요, 주장을. 그 다음에 가정이 운동을 하려면 침대를 구매하지 않아야 된다. 제가 이거를 조금 보니까 어떤 공간의 문제도 있고 뭐 비용의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가정을 운동에는 비용이 들어간다. 집안에 운동 공간이 필요하다. 운동을 하려면 집안에서의 운동 공간이 필요해요. 그런 것이 있고 관절염 예방에는 왜 침대를 구매해야 되느냐. 입식 생활이 가능해진다. 좌식 생활이 불편하다 그랬는데 이거를 침대를 구매해서 그래서 하는 어떤 사용하는 긍정적인 것으로 조금 바꾸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불편하니까 침대를 구매한다기보다는 편리하니까 뭐 한다. 입식생활이 가능하니까 구매한다. 이게 더 이야기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침대가 없으면 밖에서 걷기 운동을 해야 한다. 요거는 지금 CD 관계거든요. 침대를 구매하지 않는 것은 관절염 예방에 방해가 된다 그랬어요. 거기에서 생각해 본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침대가 없으면은 밖에서라도 걷기 운동을 해야 돼요. 밖에 운동. 그러려고 하니까 이제 침대를 구매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다음에 손해를 최소화하려면은 학원을 정리해야 되고 이익을 내려면은 학원을 계속해야 됩니다. 학원을 이제 문을 닫을 거냐 말 거냐 이야기인데 제가 여기를 보니까 금전적 이익을 얻으려면은 이익을 내야 한다. 같은 말이죠. 이익을 얻으려면 이익을 내야 된다. 이거는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비율을 좀 고쳐봤어요. 수입을 늘려야 된다. 이익이라는 것은 수입에서 비용을 뺀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수입을 늘려야 돼요. 왜? 이익을 얻으려면 왜 수입을 늘려야 되냐?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또 조금 생각해 보면은 노력한 만큼 큰 이익이 가능합니다. 비용을 줄이는 거는 그렇게 노력한다고 해서 큰 이익을 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아무튼 수입을 올리는 것이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이걸 바꿔봤고 여기에 가정이 계속하다 보면 언젠가 이익이 난다 그랬는데 여기의 가정이 아니라 조금 이쪽의 가정인 것 같아요. 이익을 내려면 학원을 계속해야 한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이익이 날 것이다. 형식은 가정인데 내용으로 봐서는 좀 애매한 내용이죠. 어떤 좀 뭐라고 그럽니까? 막연한 기대가 있는 그런 가정이죠. 아무튼 그러나 위치는 이쪽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손해를 최소화하려면 학원을 정리해야 된다 그랬는데 이 내용의 문구를 좀 이렇게 바꿔봤어요. 지난해 상황이 금년에도 지속되기 때문에 지속된다면 학원을 정리해야 된다. 뭐 지난해와 같은 결과가 될 것이다. 현상 유지는 금전적, 시간적 손해를 보는 것 같다. 지금 이렇게 적혀 있는데 아무튼 이런 이야기에 어떤 그 바탕에 깔려 있는 거는 금년에 별 전망이 좋지 않다. 이제 그런 것이었습니다. 잘 하셨어요. 아주 뭐 좋은데 우리가 가정을 들여다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 욕구 부분도 이렇게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욕구나 공통목표도 수정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첫 수업의 매출을 올리려면 첫 수업의 가격을 5배로 올려야 되겠다. 근데 매출을 올리려면 첫 수업의 매출이 올라야 된다.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이제 저로서는 이해가 조금 덜 됐는데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좀 바꿔봤습니다. 매출 올리면 수강료가 충분히 높아야 돼요. 수강료. 그러니까 인당 수강료 받는 수강료가. 그리고 또 많은 사람이 와야 되겠죠. 근데 수강료가 충분히 높으려면은 첫 수업의 가격을 좀 5배로 올려야 돼요. 왜냐하면 첫 수업 가격의 단가가 저렴한 편이다. 근데 수강료를 충분히 높이려면은 첫 수업의 가격을 일단 높여야 돼요. 왜냐하면 수강료를 높이는 것하고 첫 수업 가격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첫 수업 가격이 향후 수강료를 결정하는
그런 게 있다면은 이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빠른 시일 내에 신생업체의 경쟁력을 확보하면 시너지 효과를 얻어야 되고 또 각자의 특성을 살려야 됩니다. 요것도 지난번에 예제였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요 아주 잘 하셨는데 가정만 조금 한번 문구만 바꿔봤어요. 파트너 강사, 소속 강사를 따로 채용할 필요가 없다. 따로 채용할 필요가 없다. 이제 그 말을 조금 이런 비용과 시간이 절약이 된다 이렇게 한번 바꿔봤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각자의 특성을 살려야 되는 이유가 뭐냐? 각자의 입장과 전문성을 살려 적재적소에 배치한다. 아니 각자의 특성을 살려야 된다고 그랬는데 왜 각자의 특성을 살려야 되냐? 그랬더니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되기 때문에 각자의 특성을 살린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전문성이 강화된다. 이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연결된 인원들이 함께 해야 합니다. 조직의 뭡니까? 변화를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이제 하는 게 목표인데 그러려면은 연결된 일들을 함께 해야 하고 그러려면은 모두 동시에 진행을 해야 된다. 모두 진행을 해야 된다. 그거고 또 한편으로는 지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별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 내가 조금 이해를 잘못할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좀 고쳐봤습니다. 지속시키려면 서로 연결되어야 하고 그러려면 동시 진행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직원이 지치지 않으면 순차적으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문구를 좀 바꿨고요. 가정도 조금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한 부분의 활동은 다른 곳에 영향을 주지 못하므로 동시에 진행해야 된다. 어느 한 부분만 하면은 서로 연결시켜서 영향을 주지 못하니까 동시에 진행을 해야 된다. 모두 해야 된다. 또 직원이 지치지 않으려면 순차적으로 진행하는데 왜 그러느냐? 각 활동마다 소모되는 시간 리소스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여기 있는 그 가정을 제가 조금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그 다음에 비슷한데 개인 조직이 동반 성장하려면은 회사 업무와 연결된 일이 성과로 인정받기 쉬워야 된다. 또 개인 조직이 동반 성장하려면 개인이 좋아하는 일의 성과가 더 높아야 된다. 그런데 조금 이 BC 부분에 욕구가 조금 제가 알아보기에는 조금 명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좀 바꿔봤습니다. 동반 성장하려면 조직의 성과가 높아져야 되고 또 개인의 특성이 존중돼야 합니다. 또는 개인의 역량이 개발돼야 한다. 이렇게 한번 이 욕구 부분을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구름을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는 게 좋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강의의 질을 높이려면 교육 파트가 교육만 담당을 한다. 또 그런데 한편에서 감소된 매출을 보충하려면 교육 파트가 컨설팅 업무도 참여해야 된다. 그랬어요.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정의 문구만 좀 바꿨어요. 수주받은 컨설팅 수요가 넘친다. 넘치기 때문에 참여해야 된다. 컨설팅 업무에. 이제 그렇게 해봤습니다. 당연히 컨설팅 참여를 하면 추가 매출이 발생하는 것은 좀 당연한 거죠. 매출을 보충하려면 컨설팅 업무에 참여한다. 왜냐하면 참여하면 매출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말 매출이 발생하냐?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컨설팅 수요가 넘치고 많다는 전제 하에 컨설팅 업무에 참여하라는 것이 맞는 거지 막연하게 참여만 하면 매출이 발생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막연한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제를 더 구체적으로, 가정을 구체적으로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D와 D'의 가정은 이게 대립되는 건데 무엇이 없다, 부족하다, 다르다 이런 형식이 맞습니다. 근데 동일 시간대에 병행이 곤란하다는 것은 그거는 가정이 아니에요. 그냥 대립의
정의입니다. 대립한다는 이야기, 갈등이 있다는 것은 동시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게 대립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거는 만약에 가정을 적는다면은 이 D''의 가정이 아니라 D''의 대립의 정의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립한다 그 말을 조금 달리 적어놓은 것에 불과하지 그것이 가정은 아니라는 거죠. 자, 이것도 지난번에 예제입니다. 돈을 줄이면 중고 컴퓨터를 사야 되고 최신 성능을 확보하려면 새 컴퓨터를 사야 됩니다. 가정만 좀 한번 바꿔봤습니다. 중고품도 내가 원하는 성능에 지장이 없다고 한다면 중고 컴퓨터를 살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이제 D'' 가정을 적어본다면 사용 가능 기간의 차이를 모르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죠. 중고냐 새거냐. 만약에 가정을 이렇게 적어놓는다면 이 해결책은 중고품 사서 얼마나 쓸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을 판단을 해보면은 이 갈등이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자, 이것도 회원을 확보하려면 내년 상반기에 교습소를 오픈해야 되고 수업에 숙달되려면 내년 하반기에 교습소를 오픈해야 됩니다. 근데 이 대립의 갈등의 이유가 시기적으로 차이가 난다 그랬어요. 시기가 다르다. 사실 이것도 갈등의 가정은 아닙니다. 당연히 시간상 차이가 있고 동시에 할 수 없는 거니까 이게 가정 대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시기별 수강생 등록 자료가 없다든가. 그러니까 언제 하는 게 유리할지에 대한 그런 어떤 자료가 없어서 갈등을 하고 있는 거가 아닌가. 만약에 매달 월별로 수강생의 어떤 그 변화에 대한 그런 데이터 하나 있다면은 어느 달에 언제 오픈하는 게 좋겠다. 뭐 이런 부분들의 결정을 좀 쉽게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하셨는데 사실 뭐 이런 정도의 구름은 거의 100점짜리입니다. 근데 이제 가정만 내가 조금 그렇게 해봤습니다. 자, 여기도 온라인 강의를 하지 않는다, 온라인 강의를 한다. 근데 이 부분도 제가 가정을 조금 했어요. 온라인 수익을 보장해서 온라인 강의를 해야 됩니다. 왜냐? 나의 수입 활동이 강의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 않으면 내 생활 스타일을 즐길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에 적혀 있는 내용이 이제 이런 내용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에 비대면으로 하는 수업 방식이라 시공간을 초월해 강의할 수 있다. 사실 이건 가정이 아니에요. 그냥 온라인 강의의 정의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온라인 강의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왜 이 강의에 갈등이 있느냐? 제가 봤을 때 나의 온라인 강의의 강점이 뚜렷하지 않다는 것. 어떤 그런 부분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강의를 할 거냐 말 거냐 갈등도 있지 않을까. 이건 제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만은 일본을 실력을 향상시켜서 학원에 다닐 거냐 혼자 공부할 거냐. 이렇게 적었어요. 근데 이거 지난번에도 제가 좀 코멘트 한 부분이 있는데 대립을 이렇게 적어놓고 또 이 전체 내용을 보니까 내가 보기에는 정말 이게 학원에 다니는 거 혼자 공부하는 게 갈등이냐 대립이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건 갈등이 아닐 수도 있다. 학원에 다니면서 내가 부족한 영역에 집중 공부할 때는 내가 혼자 공부한다 이 말이에요. 이거 양립 가능한 거예요. 학원 다니면서 내가 공부할 부분은 내가 공부하는 거예요. 혼자. 학원에서 배울 건 배우는 거고. 그래서 사실 이 D''이 대립이 명쾌하지 않으면 갈등이 없다고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구름을 이렇게 작성해 봄으로써 결론은 갈등이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도 구름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어떤 효과에 해당이 됩니다. 이 예제는 그게 아닌가 싶었어요. 요 예제 지난번에 했습니다. 몸이 쉬려면 온라인 강의를 듣지 않고 중간에 나와야 되고 TOCF를 잘 이해하려면 온라인 강의를 계속 들어야 합니다. 좋습니다. 이 지난번에 아주 잘된 부름이었어요. 근데 가정을 제가 이거를 보면서 이렇게 좀 적어봤어요. 온라인 강의를 무리해서 들으면 몸이 혹사한다. 몸의 신호가 무리하면 건강을 해친다. 사실 이게 몸을 쉬게 하려는데 강의를 들으면은 몸이 피곤해진다. 지금 그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왜 몸이 피곤해지느냐? 그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적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온라인 강의가 난 몸을 피곤하게 만든다 그랬는데
그 이유는 온라인 강의는 다른 것보다 체력 소모가 많다든가 또 이게 피로가 몰리는 시간이라든가 또는 내용이 재미없는 것이 많다든가 이런 것들이 피로감을 더 강하게 해준다는 이런 것들로 구체적으로 적는 게 중요하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어야 이걸 보면서 나중에 어떤 그 대책, 인젝션, 해결책을 찾을 때 여기에서 해결책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목요일 오후부터는 책이 아낀다든가 예습을 더 많이 한다든가 뭐 이런 식의 인젝션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구름을 가지고 가정을 찾아서 해결책을 구하려고 하는 게 막연한 브레인스토밍보다 더 효과적인 대책이 됐고 어떤 상황을 농축시켜서 문제를 본질을 찾아서 해결책에 좀 초점을 좁히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려면은 이러한 가정들을 적어놓고 다시 한번 농축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지난번에 설명을 했는데 그래서 이런 농축시켜서 가정이 정말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그런 쪽으로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나중에 이 해결책을 찾기가 훨씬 쉬워지고 더 좋은 해결책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이 가정을 가지고 인젝션 해결책을 도출하는 거하고 이 가정을 가지고 해결책을 도출하는 건 조금 해결책의 그 질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강의가 그렇게 되겠습니다만은 가정을 이렇게 해놓으면은 뭐 연가를 낸다든가 생활비에서 레저 비용을 늘린다든가 이런 어떤 인젝션이 쉽게 도출이 되는데 가정을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은 이런 인젝션을 내기가 좀 아이디어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자, 그런 뜻으로 제가 그 가정을 조금 더 다듬고 농축을 시키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세제도 농축된 세제가 더 효과가 크잖아요. 가정도 농축을 시키면은 솔루션에 더 좋은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